뒤뜰? 누구 노래지? 오늘의 주인공이군요, 우리 귀요미. 그래도 책을 참 열심히 볼 줄 아는데요. 뭐지? 잠자리. 우연동화 작가 같으셔요. 그거 뭐야, 서준아 이거? 부엉. 부엉. 왜? 서준아 왜 부엉이 때리는 것 같이. 알았어. 부엉이 때만 저러나요? 네, 저 책을 읽을 때는 저 부분에서. 서준아 이거 그럼 꽂아놔. 그래도 엄마 말은 잘 뭐하게? 알아듣고 행동으로도 옮기고. 네. 엄마가 아야야? 엄마가 아파? 엄마가 아파. 선생님 배가 아파서 왔습니다. 병원 놀이 네, 배가 하시나요? 아파서 왔습니다. 동생도 있군요, 서준이는. 네. 아이고 배야. 배가 많이 아파요. 네. 세운제 보게요. 네. 오, 그렇지. 열이 있나요? 괜찮습니까, 저? 오늘 노래를 잘하시네요. 진짜 우리 어머님이 역할 요리를 굉장히 잘해주신다. 원래 환자 놀이 하면 그냥 누워만 있거든요. 괜찮아요? 안 아플까요? 준이가 아파? 준이가 아파? 이제 엄마가 의사가 되시네. 자,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이 정도면은 기침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전문적이신데. 기침도 따라하고. 안녕하세요. 그래, 본인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이 해요. 환자가 네. 병원을 몇 군데 가야겠습니다. 투혼 한번 재볼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사실 상호작용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똥이랑 열이 조금 있고 기침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몸살에다가 장염이 겹친 것 같아요. 어우, 야. 굉장히 너무 전문적이신데?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3분 동안 문질러 주세요. 어머니 직업이 혹시 진짜. 굉장히 리얼해요. 저희 준이가 미디어 끊고 나서 좀 멍하게 있거나 하는 게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카시트하고 옆에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냥 어디 응시하는지 모르게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모르게 그냥 멍하게. 아, 저게 사진이 아니군요. 지금 동영상이에요. 네,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자기 누웠다가 밑이나 뭐 옆에 이렇게 밑에 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타이핑하는 척 하다가 또 어떤 장난감을 하늘 높이 들었다가 그러고는 또 놔두고 벽에 뛰어갔다가 또 오고. 근데 이게 한 2, 3분 동안 여러 번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모습 자체를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냥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도 그냥 그럴 것 같은데요. 자칭해서. 꼭꼭 숨어 있다. 꼭꼭 숨었어. 서준이가 가라고 하니까 꼭꼭 숨었잖아. 서준이가 자꾸만 같이 안 있고 가라고 하니까는 꼭꼭 숨어 있잖아. 지금 저 안에 낯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촬영하시는 분이랑 감독님이랑 세 분 정도. 그러니까 이걸 좀 낯설다고 느끼는 걸까요, 서준이가? 새로운 모습 한번 봐보자. 진짜 바닥을 자꾸 치고 몇 번 반복을 하네요. 당신 놀랬지? 어. 당신 그거 처음 봤지? 그건 저런 건 처음 봤네. 그 순간 자기 너무 놀랬지? 약간 놀라기도 하고. 쟤 진짜 혹시 하면서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저런 모습 보이지? 라면서 당신 놀랬지? 그전에 모르셨구나. 이때는 아마 제작진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네, 처음 봤어요. 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 아파트 24에 갔다가 집에 올라올 때 거기 경사 있잖아. 그 차 오는 경사로. 거기서 항상 저 행동해. 땅에 집었다가 하늘 보고 소리 질렀다가 항상 저 행동해.
근데 요새는 근데 밖에서도 잘 안 하더니 오늘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되게 불안하고 예민할 때 하는 행동인 것 같아. 나도 오늘 갑자기 저 행동이 발현돼서 너무 놀랬다. 아, 우리 아이는 진짜 그런 아이인가 이러고.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이 뭐 받아들여야지. 아 근데 너무 무섭다. 뭐가? 방금 전에 서준이가 하는 행동들은 난 내 자식인데도 사실 조금 무서웠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싶고. 어쩔 수 있나 뭐. 아, 마지막에 어머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담담하게 솔직한 마음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머니로서의 진심도 느껴져서 굉장히 좀 보는 저희도 짠하기도 한데 아까 병원 놀이 할 때는 제작진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거 영상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안 찍히는 줄 모르는 네. 상황이었던 그리고 거군요. 서준이랑 병원놀이 했던 거는 사실 저는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 보고 아, 우리 병원놀이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났고 예. 아빠랑 나눈 저런 대화들도 저렇게 적나라하게 다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근데 이제 서준이를 향한 걱정과 또 진심이 담겨 있기에 저희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 병원 놀이는 자주 하시는 거예요? 저런 뭐 의사 역할, 환자 역할 나눠서? 아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준이랑 저런 역할놀이 같은 거를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엄마 아빠랑 이렇게 교감하면서 노는 거는 정말 최근이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저희가 시도한 게 최근이고, 그 전에는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서준이하고 어떤 깊이 있는 관계, 그런 거를 별로 형성을 하지를 못하고 둘 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가 그냥 영상물, 그 미디어 속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사귀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같이 있어도 주로 영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도 네, 같이 영상을. 있을 때도 많이 봤어요. 네. 아이가 그 반복 행동할 때 중단시키거나 뭔가 개입을 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약간- 개입을 해도 하려고 하던 행동은 끝까지 하려고 하던 할 것 행동은 같아요. 끝까지. 네. 할 거는 한다, 본인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서준이가 마치 언뜻 보면 상호작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그 행동의 순서가 있어요. 역할놀이에도. 그게 엄마가 아닌 만약에 다른 사람이거나 또래였다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예상한 대로 지금 엄마는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놀이가 마치 역할놀이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을까? 아니면 실제로 잘 되는 아이일까를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뭐 병원놀이를 한다던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 게 얼마 안 됐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디어 노출을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했고 이 부분을 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분명히 영향은 미쳤을 걸로 생각을 해요. 미디어라는 거, 스마트 기기라든지 좋아하는 영상만 반복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어머님. 근데 그게 과연 이제 아이의 발달 지연이나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다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반문을 해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본적인 어떤 특성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아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류를 즐기지 않고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막 즐거움을 교감하는 게 싫으면 기본적으로 영상을 더 좋아해요. 스마트 기기나 영상에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빠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머니께서 내가 미디어 너무 많이 보여줘서 우리 서준이가 그래라는 죄책감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미디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디어만 안 보여주면 이제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또 막연한 낙관도 가지셔도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오늘 지금 첫 영상에서 제가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어머님. 책도 꽂으라고 하니까 꽂고, 뭐, 사람 가리키면서 뭐, 꽂고, 그 숨었다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표현도 있고, 뭔가 의사놀이 같은 것도 역할놀이도 어느 정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저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어떤 진단을 떠나서요. 뭔가 하여튼 간에 지금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방향을 잡아서 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어머니께서 정말 이 시기에 잘 나오신 것 같고 지금 되게 중요한 치료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들어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이 방송을 시작을 하고 싶네요, 어머님. 예,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계속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바로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연장이죠, 연장. 여기에서 아이에게 있어서의 소통의 연장은 언어입니다. 연장, 도구. 언어가 어느 정도는 2단어, 3단어, 3어절 이상이 연결이 되는 정도가 나와줘야 그래도 좋은 예후를 담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 벌써 3세 8개월? 지금 그렇죠? 만 3세 8개월 정도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만 4세,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게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혹시 이걸 지나면 희망이 없는 건가? 이런 고민도 좀 되시죠. 주변에서 아무래도 많은 얘기 들으시니까요. 엄마들은 36개월이 지날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36개월이 지날까 봐 너무 무섭고 그 뒤에 이제 48개월을 생각하는데 48개월 가가지고도 아이가 말이 트이지 않는다.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정말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참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4, 5살, 5살, 6살 때 갑자기 트인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언어가 언제까지 트이느냐 안 트이느냐가 아니라 언어 이외에 다른 영역들이 어떠냐예요. 언어가 그리고 안 트이는 이유가 단순 언어의 문제이냐 아니면 언어만의 다른 언어 이외에 다른 문제가 혼합이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48개월 꼭 아니더라도 뭐 6세보다는 5세가 낫고 7세보다는 6세가 나은 거예요. 48개월까지 안 트이면 그 이후로부터 미래가 암담하다? 그거는 앞으로 지금 혹시 시청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미래가 암담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 얘기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저는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 서준이 어머니께서 이 서준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이라도 어머니께서 갖고 있는 언어적인 되게 강점이 있으세요. 말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하시지만 본인과 남편의 감정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당신도 놀랐지? 나도 놀랐다? 나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관찰도 굉장히 아주 정확한 묘사로 잘 하시거든요. 사실 대화를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굉장히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돼요. 이 서준이의 옆에 있는 서포터로서 어머님의 언어 그 수준은 굉장히 적절한 사람을 서준이가 엄마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준이만의 발달 상황에 그것이 이제 표준화된 어떤 숫자라든가 수치도 물론 중요한 지표는 되겠지만 그 이상 우리가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은 엄마를 서준이가 만났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어머님은 정말 최적의 우리 어머니로서 준비가 돼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 서준이 어떻게 하면 정말 어제의 서준이보다 더 나은 오늘 내일 서준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책 읽을 때 어머니께서 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등지고 앉았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고. 그럼 서준이는 귀에 사운드만 듣는 거잖아요. 가능하면은 마주 앉아서 책상 필요 없이 그냥 바닥에다가 놓고 아이랑 가까이 앉아서 그러면 바닥에 얼굴이 있다가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면 서준이가 이렇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눈이 탁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이 딱 맞췄을 때 그 희열, 그 교감이 확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아이가 힘들더라도 자꾸 경험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부엉부엉 했더니 서준이가 자꾸 엄마 입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 쳤잖아요. 그럼 부엉부엉. 서준아 왜 부엉이 나오면 이래? 그 부엉이가 얘한테 뭔가 불편한 감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상황을 미리 예단하시고 내가 오늘은 이거를 조금 전환시켜 줘야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치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하기. 부엉이 뭐 싫어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마주보고 해야 그런 상호작용들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놀이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팁을 드리면 예를 들어 주사를 한번 맞는 걸 한번 해봐요. 그럼 주사를 맞힌다 그러면 첫 번째는 놀잇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주사기야, 1단계. 2단계는 내가 놀이 행동을 하잖아요. 주사를 놓으려고 하잖아요. 과정을 얘기해요. 주사가 갑니다, 주사 갑니다, 뭐 어깨 갑니다. 이 과정이죠. 그다음에 주사를 놓는 건 결과예요. 그죠? 주사 놓으면 따끔해요 라고 하고 그때는 꼬집어도 괜찮아요. 아프지 않게 꼬집어도.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도 보고 아까 청 교수님이 간 것처럼 눈도 맞추고 그다음에 듣죠? 청각도 써요. 그다음에 촉각도 사용해요. 맨 마지막에 한 단계 더 하면 진짜 좋은데 그게 뭐냐면 아프지? 어때요? 따끔해요? 요거 느낌까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서준이 같은 아이에게는 이렇게 끊어서 하셔야 돼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 수 없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 어떤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그랬던 거 이런 건 어떻게 그냥 두고 봐도 될까요? 뭔가 아이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게 몸이 불편해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감각적으로 특정 어딘가가 불편하니까 그 행동을 해야지만 조금 편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막 이렇게 불안해지면 다리 떨고 또 괜히 입술 뜯고 손톱 물어뜯고 또 뭔가 그 자기만의 이 루틴, 리추얼이 있잖아요. 약간 결은 달라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복 행동을 해야 조금 그 불안이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무엇인가의 표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표현이 근데 조금 부적절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일반 아이들은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떼쓰고 그렇죠. 찡얼찡얼대고 짜증 엄청 내고. 근데 교감 자체가 연결이 안 되고 인게이지가 안 되면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지금 겉돌고 있는 거죠. 엄마랑 상호작용 단계에 아직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 몸에 그 감각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뭔가 불편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근데 이제 서준이와 같은 이런 반복 행동이 진짜 이 해야 될 일상생활의 루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자조 영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그 변기 내려가는 물소리가 무서워서 화장실을 안 가고 변을 참는 애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반복 행동이 일상생활의 자조를 방해한다면 어떤 기본 사회적 기술도 습득도 방해하고 상호작용을 방해하거나 일상 자조를 방해한다면 그거는 대처해서 뭔가 사라지게끔 만드는 거를 배우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뭔가 반복 행동을 서준이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거 꼭 없애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은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서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지금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전환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어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나서 끝이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빈도가 몇 대 몇쯤 돼요? 3대 2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수님. 3대 1? 3대 2 정도. 3대 2 정도? 네. 그러면 전환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네요, 잘. 네. 고집 피우는 것보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전환은 그러면 더 많이 시키셔야 돼요. 네. 안 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자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 행동, 일반적으로 하는 반복 행동하고 좀 이렇게 다른 독특한 행동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5번 중에 3번 정도는 전환이 되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 이제 2번을 했을 때는 제가 오히려 서준이한테 서준아, 우리 지금 멈췄다가 뭔가 다른 거 다시 하자. 이러고 그 다른 걸로 이제 약간 반강제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서준이한테 서준아 어땠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제가 솔루션 드리려고 말한 거를 그대로 지금 이미 실천하고 계시네요. 그런 게 조금씩 쉬운 말로 아이한테 먹힌다는 느낌을 저희가 좀 받았어요. 지금 그러면 서준이는 그 자기가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고착된 정도가 약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진짜 많은 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서준이 어머님처럼 이런 행동을 얘가 어디에서 하지, 어떤 상황에서 하지, 그걸 선행 그 상황을 분석하는 게 1번. 그다음에 그럼 선행 상황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미리 조금은 사전에 조금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어머님이 이 행동 하지 말고 이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자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그 행동이 바로 그 다음에 이걸 멈춘 행동은 긍정적인 거고 그 멈춤에 대한 보상으로서 네가 원하는 걸 그 다음에 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나중에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측하게 함으로써 아이의 행동을 교정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진짜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생각을 전환해 주는 건 어떨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주차장을 지나갈 때 내가 안고 그냥 휙 이렇게 도망간다던가, 그러니까 뭐 손을 만져준다던가. 근데 그게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게 피하는 거잖아요. 피하는 거는 또 안 돼요. 그 상황은 맞닥뜨리게 해야 돼요. 그 상황은 무조건 맞닥뜨리게 하고 그 상황을 맞닥뜨렸는데도 그 행동이 안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서준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극복해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연구자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를 패고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 마음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공포를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비유를 쓴 연구자가 있어요. 마치 블랙홀에 내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불안과 공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안 빠지려면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묘하게 이렇게 딱딱한 감각을 좋아한대요. 딱딱한 감각을. 튼튼하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마치 내가 그 안에 숨어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환각을 가지는 거죠. 자동차를 놓으면 다른 애들은 이제 빵빵하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는 이걸 꽉 쥐고 계속 반복 행동을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는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나를 굉장히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행위인 거지. 예.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블랙홀 같이 막 빠져들어가서 내가 없어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지 않으려면 놀이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어야 되겠어요? 되게 안전한 대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머니 하는 놀이는 봤는데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아빠는 어떻게 노실까? 이런 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은 아버님께서는 아이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녹화에 참여는 못하셨습니다만은 자, 과연 우리 아빠와의 서준이의 일상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심. 뭐 없어졌다. 뭐 찾아. 저 때도 아빠가 위치를 바꿔서 앞으로 가시거나 서준이를 이렇게 앞으로 마주보고 앉히시면 좀 의식을 일부러 하세요. 지금 이제 마주보고 네, 지금 이제 마주보고 잘 됐어요. 그러면 저럴 때도 이거 부어줘, 얼마나 부어줄까? 그러면서 아이의 반응을 한번 이렇게 의도하면. 그럼 아이가 뭐라고 표시를 해야지 그 다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들고. 자, 이거. 저런 사운드를 많이 냅니까? 종종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종종 그러나요? 무슨 소리인 거예요? 웃는 거 아니에요, 그냥? 코 봐줘. 빼지 말고, 빼지 말고. 물 줘야 돼, 저걸로. 물 줘, 이거 잡고. 그렇지. 뭐 우리 아버님도 잘하시네. 네. 그죠? 장난감이 아닌데 아이의 관심을 이렇게 놓지 않으면서 네. 너무 잘해요. 또? 아빠! 왜? 한 번 더. 한 번 더. 엄마가 통역자야. 좀 내려야 돼. 이거 넘친다. 아버님 저런 건 엄마가 더 빠르시네요. 그렇죠. 확실히. 저도 아빠 그런 줄 알았는데 네. 한 번 더였어요. 끝. 그렇지. 물 빼주고 올게. 왜? 서준이가 물 줬어? 잘했네.
왜? 잠깐만요. 여기서 갑자기 왜 물어? 저런 경우가 좀 있어요, 어머님? 무는 네, 경우가? 가끔 어떨 때 있어요. 그래? 기분 좋을 때 그렇습니까? 가끔씩 와서 이렇게 제 살이나 이런 데 만지다가 뭐 이렇게 무는 경우가. 네, 정말 가끔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하진 않아요. 오직 엄마한테만 해요.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저 화분에 물 주는 장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뭐 처음 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하신 거예요? 전화의 처음입니다. 전화리? 전날 마침 이제 아빠가 분갈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여가지고 전날 처음 해봤어요, 서준이도. 저렇게 이왕 하실 거면 조금 더 화사하게 감정 교류와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빠가 이렇게 코멘트. 아, 그랬구나. 아, 이렇게 하고 싶었어. 와, 이게 물을 이만큼 뿌렸어. 우리 이제 그만 뿌릴까? 이거 아빠한테 줄래?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아빠 얼굴을 쳐다보는 상황을 아빠가 조금은 더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확 감탄사를 내뱉어야 아이가 뭐 이게 뭐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야 하면서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서준이가 안 보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게끔 안 만드세요. 조금 약간 수동적으로라도 보게끔 만드셔야 돼요. 왜? 자발적으로 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예, 더욱더. 그리고 아까 엄마 무는 거 있잖아요. 칭찬했을 때. 그거는 뭔가 하여튼 간에 아이가 약간 저는 애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 깨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 네.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야 하셔야 돼요. 아야 아파. 아파. 근데 아이의 마음은 아 너무 기분이 좋았구나든 뭐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 마음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서준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울거나 할 때 기분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칭찬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기분이 좋고 자기가 조금 뿌듯할 때 그때 다가와서 네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 키울 때는 엄마 아빠가 수다쟁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가 봅니다. 네. 자,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볼까요? 엄마 오늘 그건 엄마 힘 없어서 못해. 자 엄마 공 밀어줄게. 저때도 이제 엄마 얼굴을 전혀 안 쳐다보잖아요. 자 엄마한테 밀어줘. 아빠 거기서 아빠 거기서 이제 받쳐줘야 돼. 알았어. 알았어. 엄마 공 밀어. 뭔가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 간다. 엄마 줘. 신나게 잘 노래 그래도. 까마까. 엄마는 참 잘 놀아주세요. 진짜. 잘 놀이의 기술이 좋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안 믿겨져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일단 어머님이 원래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책도 잘 읽어주시고. 아, 막 올라가는구나. 어우, 저기 위험한데? 정말 위험합니다. 저기 왜냐하면 부실하거든요, 이게 저 넘어갈 선반이. 수도 있잖아요. 저런 저기서 떨어진 애들 많이 엄마가 봤어요. 풀어놓을게. 아유, 안 되던데. 네, 여기서 한번 저런 장도 사실은 안정적인 장은 아니잖아요. 애가 지금 가벼워서 그렇지 조금만 몸무게 나가면은 이제 저게 못 견디고선 무너지면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어머님께서 직접 가서 딱 이렇게 제지를 하시고 내려오라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이제 끄집어내서 이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준이는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게 아이인 있는 거죠. 거죠. 예. 이렇게 사회성이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사람보다는 이런 위치 감각을 많이 즐기고 이렇게 반복적인 움직임을 또 좋아해요. 자기 전정기관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짐볼 상황이 조금 아쉬워서 그거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멈추자고 했는데 서준이가 자꾸 아빠를 어디다가 배치시키잖아요. 아빠 내 뒤에 뭐 있으라 그랬나? 그러니까 알아서 받쳐주시잖아요. 그러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준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원하는 어떤 놀이의 방식에 부모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영합해주고 있는. 그래서 서준이는 자기의 행동이 그때 그거가 맞춰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편하겠죠. 그럴 때 틀어주세요.
아 오늘은 아빠가 받쳐줄 수가 없어. 서준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잘할 수 있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스스로 하게 하고 잘했어. 그러면 애는 바로 그 다음에는 아빠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빠가 받쳐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더 상대방의 더 사람한테 집중을 할 수가 있죠. 아빠를 수단으로 활용한 거거든요. 네. 같이 놀면서 계속 서준이의 반응을 물어보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네. 자, 그럼 계속 마저 영상 보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싶으면 이제 엄마 시간쯤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엄마 또 기다리고 수박 달라고? 네. 그럼 지나가서 보니까 엄마 옷 가져와갖고 냄새 나고 독이고 이런 시간 포도. 포도 만난 건데. 여기 담아 여기 뜯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먹을 만큼 저렇게 따서 씻고. 스스로 또 하게. 너무 괜찮네요. 네. 아빠는 장난감보다는 저런 실물 갖고 놀이하는 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잖아요. 화분갈이, 어. 포도 씻기, 직접 씻기. 오, 좋네요. 직접 쉽게 하시나 보다. 좋아요. 직접 만져서. 자 들고 와 이제. 먹어. 수박 대신. 나름의 또 메뉴판이에요, 방식이구나. 메뉴판. 테이프부터 있죠. 아이고. 잠깐만. 이게 뭐지? 푸우면 목욕인데. 아, 소통이 안 되니까. 엄마 보고 얘기해봐. 똥. 목욕. 똥이 하고 싶어? 목욕이 하고 싶어? 목욕. 아니야, 은가였으면 급해서 본인이 달려갔겠지. 목욕. 목욕이래. 목욕을 즐기나 봐요. 네, 물놀이를 좋아해요. 물을 좋아해요. 네. 먹고 싶어. 나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려고 애쓰신 흔적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네. 그 그림 낱말 포스터 한쪽 벽에다 완전히 가득 붙여 놓으신 거 뭐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저게 되게 아이들 막 엄마들이 보통은 막 애들이 길 때부터 많이 붙이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서준이가 말이 느리다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 뒤늦게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준이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번에 그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서준이가 그 그림 가르치면서 옥수수를 가르치면서 옥수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아, 너 옥수수 먹고 싶은 거야? 옥수수 어딨지? 옥수수 가지러 가볼까? 이러니까 같이 가서 냉장고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서준이 나름대로는 우리한테 되게 의사소통을 시도했구나. 자기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목적을 우리한테 얘기를 한 거구나. 지금 그게 실제 치료 기법 중에 하나예요. 뗐다 붙였다 하는 찍찍이 해서 그 헝겊으로 그림 카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중심으로 뭐 아이가 뭐 꼭 먹을 것도 있겠지만 뭔가 하고 싶은 걸 표시하는 무슨 뭐 악기 그림도 있을 것이고 장난감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본인이 뭐 나가고 싶다 그러면 뭐 밖을 그려놓은 무슨 그림 카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 붙여놓는 판이 있고 거기에서 아이가 띄어서 스스로가 이렇게 엄마한테 줄 수 있게끔 아예 언어가 전혀 안 나오는 그런 사회성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교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촉진시키자. 그래서 그걸 그림 교환에 의한 의사소통 치료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PECS라고 하는데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 그래서 팩스라고 하는데요. 그 팩스 치료가 지금 우리 서준이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런 그 그림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으신 걸 보고 지금 어머님 말씀 부가적으로 하신 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아이가 구어가 아예 안 나오던 애가 그 그림을 통해서 아 옥수수가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애가 그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음절이라도 옥수수 또는 옥으 그렇게라도 앞에 옥은 확실하게 하는 대신에 음절 3개는 뭐 표현하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옥으에서 옥수수 자음까지 완전히 나오게 하고 처음에는 모음부터 나오게 하다가 자음이 점점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하는 치료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어머님
어머님이 하고 계시고 그럼 아이가 원하는 옥수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주는 건 강화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ABA 기반한 언어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팩스를 지금 그림판 형태로 지금 약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아이 기르는 게 산 넘어 산인 게 이렇게 뭐 하나 좋아진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고 막 또 그러기 마련이잖아요. 좀 좋아진 면도 있다면 혹시 요즘 걱정거리나 새로운 특징들도 있을까요?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이제 언어 센터를 찾으면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감각의 이상 때문에. 감각의 문제 때문에 언어가 트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감각 통합이랑 같이 해줘야 시너지가 난다. 병행을 해라.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서준이도 언어에만 제가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아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이렇게 트여주지를 못했나 해가지고 이제 감각 통합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언어 치료 몇 번 하시는데요? 하셨는데요? 처음에 27개월에 시작을 네. 할 때는 놀이치료 1회, 언어치료 2회를 했어요, 주에.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언어치료 3회랑 감각통합 1회, 놀이치료 2회를 하고 있어요. 네. 언어 치료는 최소 4번 이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 치료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그 부분을 꼭 코칭을 받고 싶어요, 선생님. 감각 통합은 상당히 재활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교류를 촉진시키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감각 통합에서 정말 해결해야 될 감각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은요 감통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조금 다른 생물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장 근거 중심 치료는 언어 치료하고 ABA예요. 그러니까 ABA 말씀하셨는데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가요? ABA는 아이가 어떤 사전 상황이 있고 또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면 결과가 오잖아요. 거기에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행동이 문제 행동인 경우에는 그거를 없애는 쪽으로 그게 긍정적인 쪽의 행동이라면 그거를 늘리는 쪽으로 그럼 그게 무엇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애가 교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엄마 이렇게 때리고 싶었다가 참는다거나 또는 그냥 그날 잘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와 오늘 부엉이가 나왔는데도 엄마 입 안 때렸네? 그렇게 하면서 칭찬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꽉 껴안아주고 뭔가 하여튼 어떤 이제 되게 그 약간 좀 물리적 보상을 뭐 젤리 같은 거 비타민 젤리 같은 거 옆에 두고선 그런 거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걸로 안 해도 돼요. 보상은 그때그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근데 대단한 기법이 아니라 뭐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하고 게임 타협할 때도 ABA를 써요. 야 네가 30분만 게임 줄이면 엄마가 용돈 1,000원 올려줄게. 그것도 ABA예요. 그런데 그걸 사회성 문제가 있거나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그 문제 행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걸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특수교사들이 전문가가 ABA라고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행동 수정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결과 중심으로 잘못 포커스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대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뭔가를 행동하게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마다 엄마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의 경험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준이 아까 부르면 엄마 한번 보게 하고 엄마 표정 이렇게 느끼게 하고 한번 만져주고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부모 녹화장에는 어떻게 보면 대표로 혼자 나오신 거잖아요. 예, 아빠는 이제 육아로 인해서 오늘 함께 참여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이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네. 남편과는? 제가 여기에 저희 서준이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계기가 아빠하고 아빠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느린 아이들을 둔 엄마나 아빠가 대화를 하는 게 서로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나면 결국은 서로를 찌른 것 같은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무 많이 도와주고 이번 계기로 저희가 서준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회가 됐었어요. 아빠한테 너무 고맙죠. 네. 아우,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또 방송 보실 거잖아요. 예, 남편에게 한 말씀 직접 한번 전해주세요. 아, 네. 서준이 아빠, 오늘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안 울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서준이 아빠를 부르니까 눈물이 나네. 서준이 아빠, 내가 서준이가 느리다는 거를 알고 우리 서준이가 좀 특별한 아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잘못한 일은 아빠를 미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서준이 아빠를 미워하는 순간에도 아빠가 그걸 잘 견디고 이해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지금 와서 깨닫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준이 아빠가 나보다 서준이를 더 크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아빠를 미워했던 거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나의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서준이 같이 멋지고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서준이 아빠 같은 사람이랑 한 팀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서준이 아빠처럼 더 최상의 파트너를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완벽한 팀이니까 서준이는 건강하게 잘 자랄 거고 이렇게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항상 도와주는 그 모든 것은 서준이 아빠인 것 같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박서준, 엄마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서준이가 어떤 아이인지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서준이는 엄마의 아들이다. 하트. 저희가 참 그간 많은 부모님들께 영상 메시지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참 저희 모두를 이렇게 찡하게 만드시네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정말 멋진 어머니를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걸 함께 지켜보신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실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서준이와 서준이. 가족들, 네. 어머니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